새벽 5시 인천 남동공단의 차가운 바람이 김태훈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22 대학을 포기하고 막노동판에 뛰어든 지 벌써 3년째였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마침내 5천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드디어 태우는 핸드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023만 4천 원.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폐철 처리장에서 일하고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뛰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들어서자 윤말자 할머니가 구석에서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80을 넘긴 할머니는 요즘 들어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셨어요. 벽을 향해 군가를 부르시거나 갑자기 준비됐나? 출발한다? 라며 소리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 저 태훈이에요. 출근합니다. 태훈이? 태훈이가 누구냐? 나는 지금 작전 중이야. 저기 올 수도 있어.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태우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폐철 처리장에 도착하자마자 작업반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태훈아, 큰일 났어.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나 봐. 고급 철강제들이 몽땅 사라졌어.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있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지문을 채취하고 있었고 사장은 전화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태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 분명 정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안쪽에서 열린 흔적이 있었거든요. 태훈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형사 한 명이 태훈을 불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6시 정각에 퇴근했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 본 적 있나요?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하는? 태우는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가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라고 중얼거리셨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치매 증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형사는 태훈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민수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훈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야. 지금 수술 중인데 의사가 그러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래. 태훈아, 내가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어. 전화 너머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의 손이 떨렸어요. 5천만 원. 자신이 3년 동안 모은 돈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민수야, 어느 병원이야? 인천대병원이야. 태훈아, 정말 미안해. 이런 부탁을 할 처지가 못 되는 거 아는데. 근데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태훈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걱정하지 마. 작업반장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병원으로 달려간 태훈은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있는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함께 있었어요. 태훈을 보자마자 민수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태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이런 부탁을 할 처지가 아닌데. 다른 데서는 대출도 안 해줘.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
태우는 망설임 없이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큰 금액이라며 몇 번 확인했지만 태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수야, 나중에 받으면 돼. 사람 살리는 게 먼저야. 태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첫 번째로 내 얘기를 해드릴게.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이었어요. 민수 가족이 태훈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훈의 통장 잔고는 23만 4천 원이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연이 어디 있어? 작전이 끝나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할머니 혼자 계셨어요. 할머니, 누구랑 얘기하세요? 정연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연이가 어디 갔지?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할머니의 눈빛이 또다시 예리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연이가 누구예요? 정연이는 할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인데 내가 놓쳤어. 태우는 할머니를 달래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인터넷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할머니를 직접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누가 말했지? 가족은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그 선택, 난 해봤으면 좋겠어. 끝까지 모시는 선택.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훈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훈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책을 펼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밤마다 정연이 일을 찾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정연아, 작전 준비는 끝났나? 적들이 움직이고 있어. 할머니의 말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마치 실제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것 같았어요. 태우는 할머니가 젊은 시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훈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태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훈아, 너 군대 가야 해. 네. 할머니, 저는 아직 입대 통지서가 안 왔어요. 아니야. 곧 올 거야. 그때가 되면 정연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폐철 처리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작업 반장이 태훈을 불렀습니다. 태훈아, 오늘부터 새로운 작업장으로 가게 됐어. 개인 간병인 일자리가 생겼는데 내가 요양보호사 공부한다고 하니까 추천해줬어. 간병인 일자리요? 응. 요양병원에서 특별 간병인을 찾고 있대. 일당이 20만 원이야. 어때? 태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루 20만 원이면 한 달에 600만 원이었어요. 폐철 처리장 일의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후에 태훈은 인천시립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이 태훈을 만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훈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요? 박정연이라는 분인데 7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전혀 연락이 안 돼요. 유일한 보호자가 군인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면회를 온 적이 없어요. 태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연이라는 이름이 할머니가
밤마다 부르던 그 이름과 같았거든요. 그분이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말을 거의 안 하세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고 계시죠. 가끔 군가를 흥얼거리시긴 하는데 참 이상해요. 전문적인 군가를 아시더라고요. 태우는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박정년은 태운의 할머니 윤말자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정연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할머니를 돌보게 된 김태훈입니다. 정연은 태훈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자야. 말자가 보낸 거야? 태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자. 자신의 할머니 이름이었거든요. 할머니, 말자가 누구세요? 내 동생. 내 소중한 동생. 정연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태우는 정연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태훈이 할머니 말자의 이야기를 해주면 눈빛이 살아났어요. 저희 할머니도 밤마다 정연이를 찾으세요. 정연이는 어디 있어? 라고 하시면서 울기도 하시고요. 정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말자를 지키지 못했어. 우리 둘 다 버려진 거야. 태우는 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말자와 똑같이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태훈이 정연에게 식사를 드리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박정연 할머니를 돌보시는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무사에서 나온 박중령입니다. 정연 할머니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태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기무사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혹시 할머니가 군번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름이나 암호 같은 것을요? 아니요,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가끔 군가를 부르실 뿐이에요. 박중령은 정연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세요? 정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중령을 보더니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말자를 데려간 거야.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리는 할머니를 도우러 온 겁니다. 거짓말. 당신들은 우리를 버렸어. 말자도 나도 모두 버렸다고. 정연이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진정제를 놓고 나서야 정연이 잠들었어요. 박중령이 태훈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훈 씨, 혹시 할머니가 특별한 말씀을 하시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박중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태훈 씨는 군대 언제 가세요? 아직 입대 통지서가 안 왔어요. 곧 올 겁니다. 그때 저를 찾아오세요. 박중령이 떠나고 나서 태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의 입대 시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들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할머니 말자가 태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훈아, 정연이를 만났지? 네.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나는 알아. 정연이가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다시 만날 운명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또렷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연 할머니가 누구세요? 왜 기무사에서 찾아와요?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어. 하지만 태훈아, 너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가족을 택할 것인가, 국가를 택할 것인가.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 앞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서 있었어요. 김태훈 씨 맞나요? 병무청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태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대 통지서였어요. 입대 통지서를 받은 태훈은 한동안 그 종이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입대일은 한 달 뒤였어요. 할머니 말자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군대 가면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태훈아, 너는 내 길을 가야 해. 하지만 태훈은 걱정이 됐습니다. 할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정연 할머니를 끝까지 돌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가니 정연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어제 기무사 박중령이 다녀간 후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진 것 같았어요. 태훈아, 어서 와. 정연이 처음으로 태훈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응. 어제 꿈을 꿨어. 말자와 함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꿈을.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정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자와 정연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자매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헤어져야 했다고 했습니다. 왜 헤어지셨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태훈아, 너는 알 자격이 있어. 넌 말자의 손자니까. 정연이 태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말자와 똑같이 따뜻한 체온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태훈이 정연에게 식사를 드리고 있을 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태훈 씨, 큰일 났어요. 1층 로비에 군인들이 와서 정연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이번에는 장성급 장교래요. 태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박중령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이 온 거였어요. 할머니, 혹시 누가 오실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정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온 건 아니겠지? 그 사람이 누구세요? 네, 내 남동생. 하지만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날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텐데. 병실 문이 열리고 별 2개를 단 장군이 들어왔습니다. 태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장군의 위압감이 병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장군은 정연을 보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연도 장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누나.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민아, 정말 너야? 누나 살아계셨군요. 저는 누나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정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태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군이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요? 김태훈입니다. 태훈, 혹시 요양병원에서 우리 누나를 돌보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누나를 돌봐주셔서. 정연이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이 아이는 말자의 손자야. 장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자 누나의 손자요? 그럼 윤말자가 살아계신 겁니까? 응. 하지만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 태훈이가 혼자서 돌보고 있어. 장군이 태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다급했어요. 태훈 씨, 말자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어떤 관계신가요? 정령과 장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언의 대화가 오갔어요. 태훈아, 앉아라. 우리가 이야기해 줄게. 정연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3남매였어. 나와 말자, 그리고 정민이. 하지만 50년 전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 왜요? 장군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 기밀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누나들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특수 임무요? 정보 수집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실패하면서 두 분의 신분이 노출됐어요. 안전을 위해 서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태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스파이였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저희 할머니도, 응, 말자도 뛰어난 정보 요원이었어. 우리 중에서 가장 똑똑했지. 정연의 눈에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실패 후 두 분은 국가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저만 군에 남아서 출세했고, 그래서 50년 동안 만나지 못하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두 누나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하지만 워낙 철저하게 신분이 숨겨져서 정연이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아, 내가 나를 돌보러 온 건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었어. 그때 태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태훈아, 큰일 났어. 내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119가 와서 병원으로 가고 있어. 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군이 즉시 일어났어요. 태훈 씨,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자 누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연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나도 갈 거야. 말자를 봐야 해. 누나 몸이 아직 괜찮아. 5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는 없어. 세 사람은 급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태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할머니들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얽혀버린 운명의 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는 가운데 태훈은 자신의 입대 통지서를 떠올렸습니다. 한 달 후면 군대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태훈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연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장군은 계속해서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말자가 실려온 지 벌써 3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태훈아, 너무 걱정하지 마. 말자는 강한 사람이야. 정연이 태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만약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보호자가 김태훈 씨 맞나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태훈은 급히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작전이 실패했다. 정연이를 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군이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환자를 만나봐도 될까요? 보호자가 허락하신다면.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할머니 말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정연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정연아, 정연이가 살아있구나. 언니, 나야 정연이야. 두 할머니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어요. 태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니 많이 아팠지? 내가 옆에 있어줄 수 없어서 미안해. 괜찮아. 태훈이가 잘 돌봐줬어. 우리 태훈이 참 착하지? 장군이 조용히 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자 누나, 저 기억하세요? 정민이에요. 말자가 장군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아,
우리 막내 정민이가 이렇게 컸구나. 장군이 됐네.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내 할 일을 했어. 우리가 희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때 태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태훈 씨 맞습니까? 병무청입니다. 입대 일정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태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입대가 한 달 앞당겨진 거였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부대 배정이 결정됐습니다. 특별부대요? 네, 자세한 사항은 입대 당일 안내받으실 겁니다. 전화가 끝나자 장군이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태훈 씨, 무슨 전화였나요? 입대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별부대에 배정됐다고. 장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어느 부대인지 들으셨나요? 아니요, 입대 당일에 알려준다고 했어요. 장군이 정령과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또 무언의 대화가 오갔어요. 태훈아, 잠깐 나와서 이야기하자. 장군이 태훈을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태훈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대는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당신을 의도적으로 군에 입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말입니다. 태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입대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왜요?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50년 전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어요. 장군이 태훈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제 직통 번호입니다. 입대일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할머니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태훈아, 걱정하지 마. 정민이가 우리를 돌봐줄 거야. 말자가 태훈을 달랬습니다. 할머니, 제가 없어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내가 군대에 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 거기서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진실이요? 우리가 왜 헤어져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태훈아, 군대에서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정민이에게 연락해. 입대 전날 밤, 태훈은 할머니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장군도 함께 자리했어요. 태훈아, 너는 우리한테 천사 같은 존재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야. 맞아. 태훈이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장군이 태훈에게 말했습니다. 태훈 씨, 군 생활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어느 부대로 가게 될지 아세요? 장군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있는 사단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사단은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입대 당일 아침, 태훈은 할머니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들, 건강하세요. 금방 휴가 나와서 뵐게요. 태훈아, 조심해라. 그리고 기억해. 내가 누구의 손자인지 절대 잊지 마. 논산훈련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태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하자마자 태훈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김태훈, 특별 지시사항이 있으니 따로 오세요. 교관이 태훈을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헌병대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태훈 씨, 당신에게 특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초 훈련 없이 바로 실전 부대로 배치됩니다. 특별 명령이요? 네. 당신을 누군가가 지목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분이시죠. 태우는 장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특별부대에 배치시키고 있는 거였어요. 어느 부대로 가게 되나요? 그건 도착해서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세요. 부대로 돌아온 태우는 즉시 사단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정민 장군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위압적이었어요. 김태훈 이병, 착석하세요. 태훈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훈 씨, 아니, 이제는 김태훈 이병이군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건 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누구요? 그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당신과 두 할머니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태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평범한 신병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요. 장군이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훈 이병, 혹시 이걸 본 적이 있나요?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준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제 아버지를 살리고 제 양심도 살렸습니다. 꼭 돌려주세요. 마이너스 박민수. 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수는 자신에게 5천만 원을 빌렸던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이게 민수가? 박민수 맞습니다. 장군이 봉투를 열어 보였습니다. 5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국방부 장관실 행정사관보입니다. 그리고 제 조카이기도 하죠. 태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카요? 네.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그 아이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걸 말이죠. 며칠 전에 이 돈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장군이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말하더군요. 자신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당신이 망설임 없이 3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줬다고. 그것도 나중에 받겠다면서 말이죠. 태훈은 입이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이 없었을까요? 민수는 당신에게 연락하기가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돈을 빌려놓고 바로 갚지 못한 것도 그렇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것도 그렇고요. 장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실 민수 아버지는 의료진들도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준 돈으로 특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태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저에게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느냐고.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특별한 인물일 거라고요. 그럼 제가 여기 온 것도 맞습니다. 민수의 추천 때문이에요. 하지만 장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선행이 화근이 될 수도 있어요. 태훈이 사단장실을 나오자마자 선임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신병. 사단장님이 뭐라고 하시던?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잘하라고 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입대한 지 하루도 안 된 놈이 사단장을 만난다고?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선임병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태우는 장군의 말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태훈의 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병 생활과는 달랐어요. 다른 신병들은 기초 훈련을 받는 동안 태훈은 사단장 직속 보좌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태훈이 사단장실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단장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알겠다. 김태훈 이병은 밖으로 나가 있어. 태훈이 나가려는 순간 사단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장군, 오랜만이군. 부장님, 어서 오세요. 태훈은 문 밖으로 나갔지만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젊은이가 김태훈인가? 네, 맞습니다. 민수가 추천한 그 아이로군. 5천만 원을 선뜻 내어준다니 흥미로운 인물이야. 부장님, 그 아이는 순수합니다.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용? 아니야. 오히려 그런 순수함이 필요해. 할머니들과 가까운 사이라던데? 그런 것 같습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하자. 그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야 해. 태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오히려 할머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태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생각, 5천만 원이 돌아온 것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할머니들이 처한 위험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태훈을 깨웠어요. 김태훈 이병, 일어나. 헌병대 장교였습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사단장님이 부르셔. 사단장실에 들어가니 장군이 혼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5천만 원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태훈 이병, 이걸 가져가세요.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일이에요. 민수가 그럴 줄 알고 편지를 하나 더 썼어요. 장군이 작은 편지지를 건넸습니다. 태훈아,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와 나의 마음이 영영 편해지지 않을 것 같아. 너의 선행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 이제 이 돈으로 너가 할머니들을 더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래. 정말 고마워. 마이너스 민수.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태훈 입영하지만 받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앞으로 더욱 조심하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악용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태훈은 복잡한 마음으로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태훈 이병, 어제 약속한 대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장군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장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들 모습이었습니다. 1973년 우리 세 남매는 국가정보원 산하 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코드명 청산작전의 핵심 요원들이었죠. 첫 번째 사진에는 20대 초반의 말자와 정연이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늠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두 누나는 정말 뛰어난 요원이었습니다. 특히 말자, 누나는 암호 해독과 정보 분석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정연 누나는 실전 작전 수행 능력이 탁월했고요. 청산작전이 정확히 뭐였나요? 북한에 침투한 간첩들을 색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발견하게 됐어요. 장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당시 정부 고위층 중에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장군이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뒤쪽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진실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말이죠. 태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단순한 간첩 색출 작전이 아니라 정부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헤어지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1974년 3월 15일 청산작전이 갑자기 중단됐어요. 공식적으로는 작전 실패라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 겁니다. 장군이 세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누군가의 모습이었어요. 이분은 우리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김상사입니다. 진실을 폭로하려다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태훈의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할머니들도 위험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헤어져야 했습니다. 말자 누나는 윤말자라는 가명으로, 정연 누나는 박정연이라는 가명으로 살게 됐어요. 가명이요? 그럼 할머니들의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자 누나의 본명은 이말자, 정연 누나의 본명은 이정연입니다. 우리는 이정민, 이말자, 이정연 3남매였어요. 태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할머니의 성씨마저 가짜였던 거예요. 그럼 저도. 당신의 할아버지는 말자, 누나가 숨어 살기 위해 만난 분입니다. 김씨 성을 갖게 된 것도 그때부터예요. 장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태훈 이병, 사실 민수를 통해 당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어떤 것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지 말이죠. 민수가 말하더군요. 당신이 5천만 원을 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태훈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 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당신이라면 누나들을 진심으로 지켜줄 거라고. 갑자기 사단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봤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2명의 부하가 따라왔습니다. 장군, 교육이 끝났나? 부장님 아직? 그만하면 충분해. 김태훈 이병, 나와 함께 가자. 태훈은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장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장님,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좋지. 순수한 상태에서 협조하게 하는 게 낫다. 더욱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잖아. 5천만 원 이야기 들었어. 부장이 태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태훈 이병, 나는 국정원 박 부장이다.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 무슨 임무인가요? 당신의 할머니들로부터 청산작전의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다. 당신 같은 선량한 사람이라면 분명 성공할 거야. 태훈은 장군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당신이라면 알아낼 수 있을 거다. 할머니들이 당신을 가장 신뢰하니까. 민수에게서 들었어.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말이야. 박 부장이 태훈에게 작은 장치를 건넸습니다. 이건 녹음기다. 할머니들과 대화할 때 이걸 사용해서 그들의 말을 모두 녹음해라.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김태훈 이병, 이건 명령이다. 거부하면 당신과 할머니들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박 부장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훈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다. 이번 주말 휴가 때 결정해라. 박 부장이 떠나고 나자 장군이 태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태훈 이병, 절대로 그 녹음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거부하면 할머니들과 저까지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건 협박입니다. 진짜 위험은 당신이 협조할 때 생겨요. 장군이 태훈에게 또 다른 장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가짜 녹음기예요. 박 부장에게는 이걸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녹음하지 마세요. 그럼 할머니들한테는 뭐라고 하죠? 진실을 말하세요. 할머니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어요. 그날 밤 태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진짜 정체, 숨겨진 과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위험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태훈에게 휴가 허가서가 나왔습니다. 박 부장의 지시였을 거예요. 드디어 할머니들을 만나서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부대를 떠나면서 태훈은 2개의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나는 박 부장이 준 진짜 녹음기, 다른 하나는 장군이 준 가짜 녹음기였어요. 할머니들, 이제 정말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태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휴가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태훈은 주머니 속 2개의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2 할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말자와 정연이 손을 맞잡고 앉아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태훈이 들어서자 2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태훈아, 왔구나. 힘들었지? 말자가 태훈을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연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태훈아, 앉아라.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정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할머니들,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태훈이 주머니에서 2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국정원에서 주신 녹음기예요. 할머니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했어요. 2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태훈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말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아요. 정연이 태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훈아,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말해줄게.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선택해야 해. 진짜 녹음기를 쓸 거냐, 가짜 녹음기를 쓸 거냐. 할머니들이 어떻게 아세요? 우리도 한때는 그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정민이가 너에게 가짜 녹음기를 줬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말자가 진짜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태훈아, 이걸 켜라. 네. 우리가 진실을 말해줄게. 모든 진실을 다. 태훈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위험하지 않으세요? 위험하긴 하지. 하지만 이제 그만 숨어 살고 싶어. 50년 동안 충분히 숨어 살았어. 정연이 결심을 굳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훈아, 너는 우리의 복수를 위한 마지막 카드야. 복수요? 응. 우리를 버린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야. 태훈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1974년 3월 15일 청산작전이 중단된 진짜 이유는 우리가 발견한 문서 때문이었어. 당시 중앙정보부장 박치국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 거야. 태훈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치국은 북한에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넘겨주고 있었어. 대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고, 정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확보했어. 하지만 박치국이 먼저 알아챘지. 그래서 우리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숨겨놨지. 안전한 곳에. 말자가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아, 그 증거가 지금도 유효한 이유를 알아? 아니요. 박치국의 아들이 지금 국정원 부장이거든. 박민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태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녹음기를 준 그 부장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럼 박 부장이? 맞아. 아버지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를 없애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도록 장치를 해놨지. 정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태훈아,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 우리 편이 될 거냐, 아니면 박민국 편이 될 거냐. 저는 당연히 할머니들 편이에요. 그럼 이 녹음기를 박민국에게 가져다 줘.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 말자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박치국의 북한 내통 증거가 들어있어. 사진, 문서,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게 다 있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박민국이 너에게 뭔가 해코지하려고 하면 이걸 언론에 공개해라. 정민이가 도와줄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 장군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급박했습니다. 누나들, 큰일 났습니다. 박민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뭔 소리야? 태훈이를 통해 정보를 얻지 못하면 직접 누나들을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정연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오늘 밤. 태훈이가 돌아가자마자 행동에 옮길 예정이에요. 태훈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민이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태훈 이병,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박민국에게 가서 가짜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진짜 증거를 공개하든지. 진짜 증거를 공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박민국과 그 세력들이 몰락하겠지. 하지만 우리도 위험해질 거야. 말자가 태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훈아, 우리는 이미 늙었어. 하지만 너는 아직 젊잖아. 내가 위험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들과 함께 할 거예요. 태훈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은 부대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박민국에게 가짜 정보를 주세요. 그 사이에 우리가 진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하지만 이제 그만 숨어 살고 싶어. 정연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는 죄인처럼 살았어.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 태훈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 태훈은 녹음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용기가 자신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 꼭 성공해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태훈의 마음속에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부대로 돌아온 태훈은 즉시 박민국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녹음기를 건네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부장님, 할머니들과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박민국이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했습니다.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일상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치매로 인한 혼란스러운 말들, 옛날 추억 이야기, 그리고 태훈을 걱정하는 말들이었죠. 이게 전부냐? 네. 할머니들이 치매가 심해서 과거 이야기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세요. 박민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쓸모없는 녀석? 그때 박민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언론에 공개됐다고? 태우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할머니들과 정민 장군의 계획이 성공한 거였어요. 태운 이병, 당장 부대로 돌아가라. 박민국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일제히 특종을 보도했어요. 50년 전 중앙정보부장 박치국, 북한 내통 의혹, 국정원 고위 간부, 아버지 비리 은폐 시도, 생존 증인들의 충격 증언 공개, 부대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민 장군은 긴급히 소집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했고 박민국은 즉시 구속됐어요. 며칠 후 태우는 다시 사단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정민 장군이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태운 이병 고생 많았습니다. 사단장님, 할머니들은 괜찮으세요? 네, 안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정민이 태운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전역 명령서입니다. 특별 공로로 조기 전역이 결정됐어요. 태운은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군 요양복지국에서 당신을 채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실제 경험도 풍부하니까요. 태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월급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죠.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태우는 전역했습니다. 부대 앞에서 할머니들과 정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훈아. 말자가 태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년도 눈물을 흘리며 태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태훈이 고생 많았어. 할머니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편히 사실 수 있겠네요. 정민이 태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태훈 씨, 새 직장은 서울에 있어요. 할머니들도 함께 모시고 가셔야죠. 네, 당연히 모시고 갈 거예요. 한 달 후, 태훈은 서울 근교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어요. 군 요양복지국에서 주거 지원을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새 직장에서 태훈은 참전 용사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을 돌봤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태훈 씨, 정말 손이 좋으시네요. 할아버지들이 태훈 씨만 찾아요. 동료들이 칭찬했습니다. 저녁이면 태훈은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말자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예전보다 안정됐습니다. 정연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요. 태훈아, 오늘 일은 어땠어? 좋았어요, 할머니. 오늘 새로 오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6.25 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 그분들 이야기 잘 들어드려. 그분들도 우리처럼 많은 걸 겪으셨을 거야.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말자가 갑자기 군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조국을 위해 나가신 용사들이여. 정연도 함께 따라 불렀어요. 태우는 처음 듣는 군가였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할머니들, 그 노래가 뭐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부르던 노래야. 동료들을 위한 노래지. 말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맑은 날이었어요. 태훈아,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들이 용기 있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연이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고 진실도 묻혀버렸을 거야. 그때 정민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자주 할머니들을 보러 왔어요. 누나들, 안녕하세요.
태훈 씨도 퇴근하셨군요. 정민아, 어서 와. 밥 먹고 가. 말자가 반가워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정민이 말했습니다. 오늘 박민국 최종 판결이 났어요. 징역 15년입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정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누나들께 공식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 조치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말자가 태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태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정민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아,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줘.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그리고 기억해. 가족은 선택이야. 너는 우리를 선택해줬고, 우리도 너를 선택했어. 태우는 할머니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국가도 가족도 다 실수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내가 품어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군인 아닐까? 태훈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들이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운 거였습니다. 별빛 아래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길고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찾은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